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손 한 번씩 다 흔들어 주실까요? 다 얼굴 보이시나요? 지금 청주부터 시작을 해서 충주, 제천, 음성, 영동, 그런 보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아마 열띤 토론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기에 공론장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제 그저께 저희가 이제 대선이 치러졌는데 아마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론장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네,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좀 제정이 되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령에 맞춰서 같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아마 더 중요한 시기로 아마 그 원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17개 광역시가 같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충북이 7번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멀리 제주도까지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공론장이 지난 12월 말부터 충북의 지금 각 영역별 현황하고 그리고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기본 계획들을 좀 살펴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10가지 의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녹색전환연구소 그리고 지역에너지전환 전국 네트워크 그리고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충북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그리고 풀꿈환경재단이 같이 준비하시고 자문도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여기 여러분들 계시는데 인사를 좀 나누고 싶지만 이따 공론장이 더 중요하고 시간이 좀 빠듯해서 개별 인사는 좀 또 소그룹에서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이번 공론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취지 설명을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박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충북에 계신 여러분들과 많이 뵙기도 하고 특히 오늘 저는 청주 에너지 시민협동조합 그리고 청주시 에너지센터가 3월 1일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너무 반갑게 느껴집니다. 저희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이 기후위기 시대, 기후위기가 앞으로 더욱더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 정부 들어서 핵발전을 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확대한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또 핵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이런 사회는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 전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녹색 전환 사회가 되려면은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교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먹을거리, 그리고 폐기물 관리, 그 외에 더불어서 돌봄 이슈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이 전반적인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우리가 원하고 살고 싶은 녹색 사회에 가까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내용들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런 내용들이 갖춰지면은 녹색 사회의 우리 지역에 기반으로 한 틀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초안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초안을 실제 그 지역에 맞게, 왜냐하면 지역은 다 특색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더 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7번째이고요. 저희가 4월 15일까지 하게 되면은 마지막 대구를 끝으로 17군데가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진 내용을 토대로 이제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늘 이 개발 공약이 등장하고 그 등장한 개발 공약에 대해서 또 시민사회는 좀 반대 운동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가는 경향이 강한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의제를 후보들에게 던져서 이걸 받아라라고
역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60페이지짜리 아주 디테일한 자료와 또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해서 알릴 수 있는 이 정책 자료를 가지고 우리 주도로, 시민 주도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풍부하게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저도 에너지 분야의 기록자로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소그룹방에서 열띤 토론을 나눠주시고 또 좋은 의제들이 생성될 수 있게 많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음 순서는 이상하 연구원님께서 이 요약 발제를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소그룹 토론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바로 그러면 이상하 연구원님이 그동안 우리가 의제를 만들어냈던 10가지 부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 이상하 연구원입니다. 충청북도 앞서 좋은 말씀들, 취지들 잘 설명해 주셨으니 저는 바로 발제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충청북도 녹색전환 10대 정책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면 온실가스가 가장 문제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게 된 사회와 경제 전반의 그 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녹색 전환 사회로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문에 녹색 전환을 가기 위한 것을 탐구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이 여정에 충청북도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또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녹색 전환 사회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문에서 논의된 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이고 충청북도 공론장 이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면 충청북도 의제에 맞는 사파도 함께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녹색 전환 사회의 10대 부문 의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간략히 충청북도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우리나라 전체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해안가가 위치하지 않는 유일한 내륙 지역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 있다 보니 교통 결절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2022년 2월 기준으로 16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인구는 비슷하지만 남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절반 이상의 인구가 청주시에 모여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교통의 결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과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선을 잇는 이 광역교통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내부를 순환하는 교통은 얼마나 발전이 돼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룰 텐데요. 충청북도에 그 버스 노선 전용 차선이 없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고 조금 놀랐어요. 근데 정말 우리 충청북도 시민이 생활하기에 좋은 교통수단이 마련돼 있는지는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충북의 하루 그림인데요. 오늘 하루 사망하는 사람보다 출생하는 사람이 5명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하강하고 있는 녹색 선이 출생아 수이고요. 올라가고 있는 파란색 선이 노령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100명이라면 65세 인구가 139명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충청북도는 산업단지가 많이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별 근로자 수가 절반 정도 제조업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고용 인원이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건업과 사회복지업 서비스, 건설업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후위기와 이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녹색전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 이제 지표 중 하나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지도에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짙게 표시된 지역이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은 곳입니다. 제천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북도 중에서도 그 북쪽 지역들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살자 수를 보면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이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충청북도에 대해 고민할 때 그냥 한 번쯤 생각은 해봤지만 흘려버렸을 법한 자료들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녹색전환 10대 정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녹색 전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문을 고려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녹색전환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10개 부문을 꼽았습니다. 이 10개 부문은 충청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가지고 가는 10대 부문입니다. 녹색전환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 정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무엇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인식 전환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학습과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가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돌봄과 기후위기 적응 문제, 기후위기가 곧 식량 위기이기도 하니 농업과 먹거리 부문,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우리가 보통 도심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물과 교통 부문, 그리고 자원순환과 전환경제, 정의로운 전환 부분, 총 10개의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총 3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입니다.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20에서 25% 정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오늘 공론장 토론을 통해 여러분들이 숫자를 좀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 제가 2가지를 놓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초안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본을 만들 계획이고요.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이 보고서에서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가 2026년도에 종료가 되는데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민선 8기에게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전년도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행평가를 해보자라는 목표로 2025년을 기준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문의 2번째 의제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녹색전환 사회를 가기 위해서 어떤 지표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2번째 의제이고요. 3번째 의제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부분이 항상 등한시되어 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보자. 라고 해서 3번째 의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2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의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아니고요. 중간 보고서가 나온 상태인데요. 2030년도에 배출해야 되는 양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배출된 양은 저희가 통계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30년 그 목표량까지 아주 단순하게 균등한 비율로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 배출이 돼야만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요. 이 2025년도의 목표는 2018년 대비 약 20% 정도 감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를 통해 좀 논쟁 사항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놔도 2025년도에 효과가 발휘하는 정책이 있을 테고 그 이후에 발휘되는 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는 이 선형상 감축돼야 되는 양보다도 실제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과연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이 목표치대로 가자고 선형적인 어떤 이 범위에 있는 퍼센티지를 제시해야 되는가는 공론장을 통해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장에서 이야기 나누실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실지 좀 막연하실 수 있을까봐 이렇게 의제별로 주황색 박스를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제 내용은 이제 질문과 응답에 대한 내용은 이제 주황색 박스 표시에 된 것을 확인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충북 지표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4개 지표를 충청북도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마련을 해두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진들은 이 지표 하나하나가 녹색 전환 사회로 가기 위해 참 적절하다. 이거를 버리고 갈 수 없다. 이 지표를 그대로 가지고 가되 이 지표를 그렇다면 충청북도 정책과 어떻게 연계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제가 충청북도 녹색전환 사회로 가기 위한 지표로 적정한 것인가, 만약에 해당 지표를 충청북도 정책 이행과 연계시킨다면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충청북도는 이제 백두대간 산맥이 지나고 있고 금강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종 보호와 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이 중요한 산림축과 하천축을 중심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해보자. 그리고 충청북도 내부에 이렇게 저수지와 둔벙이 현재 184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이 농업용 저수지와 둔벙을 복원하고 이 저수지와 소하천을 연계하는 정책으로 충청북도 내륙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보자라는 내용이 의제 1-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할지 정했으면 이제 그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녹색전환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예산과 동시에 어떠한 것들이 함께 기능이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충청북도의 환경보전기금이 한 400억 정도 누적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돈들을 누적해 온 것인데요. 현재 이 400억이 넘는 환경보전기금을 적어도 내년까지는 기후위기 대응 기금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것이 의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행 기반 구조에서의 두 번째 의제는 어떤 것들이 함께 작동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예산과 계획, 조례가 있다면 행정 실행 조직과 민간 거버넌스가 협치된 참여협력 구조를 만들고 이 참여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작동되게 하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의제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와 이제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충남, 세종시, 대전 같은 곳들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연대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과 인식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제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고 논의를 하였을 때 학습과 인식의 첫 번째 의제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 기금이 많습니다. 환경교육 예산이 굉장히 많고 이 돈을 1인당 예산으로 나누자면 6천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 돈의 대부분이 시설 기반 구축에 사용이 되거나 학교 환경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으니 충청북도 환경 관련 사업 예산 중에 15% 정도는 사회환경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제이고요. 우리가 이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 시민과 학교를 대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청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결정자들, 예를 들면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도지사를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과 공무원들도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굴과 조례 제정, 예산 투입들이 원활히 갈 수 있을 텐데요.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마을 공동체 단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집단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최소 4시간 이상 생태전환 교육 필수 이수제도 한번 마련해보자. 실제로 충청남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단순히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들을 더 추가해야 될 것인가는 공론장을 통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봄과 적응 부분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조례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은 굉장히 단순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령 기준, 신체 기준, 장애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경제력이 기초수급자이냐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사실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 취약한 조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가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취약계층의 분류가 보다 세분화, 체계화되어야만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돌봄이나 적응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조합을 해보자. 그래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범주를 확대하고 세분화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제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과 동시에 1인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시에 노후화된 주택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조합해보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돌봄 적응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돌봄 적응의 두 번째 의제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사례인데요. 충청북도 진천군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례 중에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퇴원한 자 병원 연계 자체 시범 사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마을 단위의 돌봄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이 악화가 돼서 병원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중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환자에게 마을 단위로 돌아갈 때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충청북도 전체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통합돌봄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면 우선 전담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조직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마련해서 충청북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한다가 두 번째 의제입니다. 네, 농업 먹거리 부분입니다. 충청북도는 푸드 플랜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충청북도 식자재 중에 로컬 푸드 공급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로컬 푸드 공급량 안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푸드 플랜을 통해서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로컬 푸드 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비율과 공급 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제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생태농업 면적 확대입니다. 현재 대비 2배 정도 확대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전체 세대 중에 농가수도 점차 줄고 있고 농가수 중에서도 친환경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경장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전체 경장 면적 중에서도 친환경 농장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이 농지 면적 자체를 좀 증가시켜보자라는 것이 두 번째 의제인데요.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농가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 현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태농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생태농업으로 생산된 먹거리가 어떻게 수급 유통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확대 마련해보자라는 것이 농업 먹거리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세 번째 의제입니다. 그 충청북도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먹거리를 50% 이상 한번 줄여보자라는 것이 세 번째 의제입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전환 부문입니다.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첫 번째 의제는 충청북도의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2025년까지 BAU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5% 정도 끌어올려보고 에너지 자립률도 상향해보자라는 것입니다.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는 6.1% 정도인데요. 6.1% 정도 너무 작다.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려보자라는 것이 이번 의제의 목표이고 중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분산형 전원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50%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 전력 자립도가 8.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이 100이라면 그중에 8% 정도만 충청북도에서 실제 공급하고 있는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립률을 어떻게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공론장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는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가 굉장히 크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태양광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도시인데요. 근데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태양광에 대해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다원화하여 공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게 에너지 부문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건물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의 택지지구 조성,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토지 개발을 할 때 그냥 건물 하나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구역 단위로 묶어서 재생에너지 설치 비중과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 적용해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의제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통해서 지구 단위의 평균 에너지 자립률을 20% 정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자립률이 20% 정도면 제로 에너지 빌딩이 1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요. 사실상 5단계 수준입니다. 이거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단계인데
지구 평균 에너지 자립률이 20%가 적당할 것이냐, 조금 더 상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오늘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그렇게 새로 건축하는 것들은 의제 7-1번과 같은 방향으로 가되 노후화된 민간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의제입니다. 노후된 민간 건축물이 충청북도에는 약 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성능 진단을 하고 2023년 내년까지는 이런 에너지 성능 진단을 해서 노후화된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지원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이 건물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서울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사례가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 수송 부분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1인당 자동차 도로 면적이 가장 큽니다. 충청북도가 이 도로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도시인데요. 교통의 첫 번째 의제로 충청북도에서 이제 자동차 도로 더 이상 확충하지 말자. 충청북도가 집행하는 예산 중에 자동차 도로를 확대하거나 정비한다는 그런 예산들은 신교통체제로 전환하거나 녹색교통으로 확충하는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교통 부분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도로를 확충하지 않으면요. 교통에 사용되는 토지가 절감이 될 텐데 이렇게 절감된 토지는 도보로, 녹지 공간으로 확충이 되고 시민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충청북도 도시 지역 내에 2025년도까지 버스 전용 차선과 보행자 전용 지구를 만들자. 이를 통해서 충청북도 안을 순회하는 버스 교통망을 개선하고 녹색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자라는 것이 교통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단순히 버스 전용 차선만 만들어 놔도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기 위한 도보까지 확장이 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단경제 자원순환 부분에서는 의제를 이번 공론장을 통해 좀 확대하고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구진이 마련한 의제는 충청북도 순환경제센터 설립을 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생산, 소비, 관리, 재생, 전과정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 이용률을 높이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2022년까지 각 폐기물별로 순환 이용률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이용률이 실제로 2022년도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한번 점검이 필요할 상황인데요. 이렇게 순환 이용률을 계획을 하였으니 이것을 실제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제 9-1번의 내용입니다. 10번은 전환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부분입니다. 충청북도에 온실가스 다배출하는 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사업장이 몰려 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충청북도가 네 번째로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코 광양이나 포항제철소 같은 대규모 사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 중에 2군데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부문에서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한들 이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없다면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장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의로운 전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금융을 만들고 이것을 지원하는 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제에서는 충청북도 공공은행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는데요. 이게 적절하지 않다면 어떠한 기구가 작동이 돼야 되는지 공론장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금을 통해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자. 그때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것이고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도 이제 이번 공론장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일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녹색전환 사회로 가면 산업이 축소가 되고 그러므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후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기후 일자리를 충청북도 전체 인구수 대비 1에서 5% 정도까지는 최소 1에서 최대 5%까지는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단순한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후 일자리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10-2번의 논제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 기후 일자리가
단기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어야 할지를 오늘 공론장을 통해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저희가 오늘 공론장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다 취합을 하여서요. 20페이지 정도 되는 압축본으로 소책자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오늘 토론을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카드 뉴스도 제작하여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말을 빨리 하였는데요. 소그룹 토론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바로 소그룹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소그룹 토론의 목적은 충청북도의 특색을 최대한 입히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아무리 충청북도 현황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우리 이웃이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오늘 공론장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추가가 돼야 할 것인데요. 의제 내용을 빼거나 더하셔도 좋고요. 현황에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더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되어 있는 숫자는 오늘 공론장을 통해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방안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저희가 충청북도 녹색전환 보고서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오늘은 토론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으실 테니 저희가 오늘 공론장 후에 추가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하지 못하셨던 이야기들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녹색전환 사회로 가기 위해 이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 모이셨는데요. 단순히 공론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또 어떤 동력을 발휘하여서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12월부터 이렇게 우리 충북을 위해서 아주 의제들을 많이 조사를 해주시고 또 연구해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더 살을 잘 붙여주셔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잘 소그룹방에서 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발제해주신 이상하 연구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마 지금 이제 소그룹방이 바로 뜰 텐데요. 바로 이동을 하셔서 거의 1시간가량, 소그룹방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열띤 토론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학부분 3-1, 3-2, 4-1, 4-4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 학습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한다고 해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서 대부분은 이제 교육한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보이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전체 예산의 15%를 환경교육 쪽으로 일반인들한테도 더 넓히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유아나 학교 초, 중까지는 환경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단체장이라든지 뭐 통장협의회 같은 곳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데 기존에 받던 분들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사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이게 있다고 한들 사실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계속 교육을 따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 영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환경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와 전기 자동차 지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추천제로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요거를 그냥 새 거로다가 바꾸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이거를 하게 되었으면은 첫 번째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환경에 어떠한 것을 기여하고 있는지 하는 인식 개선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교육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던 분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첫 번째 듣는 게 되게 불편하다.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졌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환경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고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 교육에 머물지 않고 이거를 바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교육의 효과이다.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를 전 연령에게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환경 단위가 보통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단체들한테 하는 것이 가장 또 좋기도 하죠. 단체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에 이렇게 단체가 되어 있는 곳을 먼저 교육을 받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은 차츰차츰 일반인들한테도 그 기회를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 해서 첫 번째로 3-1 의제의 투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4-1 의제 중에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돌봄 적용. 그래서 돌봄 적용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계층에 어떠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약계층 중에는 이제 또 아파트나 도시 같은 경우는 난방시설이, 냉난방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연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겨울 같은 경우는 연탄을 떼든 태양광을 하든 이렇게 난방을 하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그 휴식처가 있지 않는 한은 냉방기구를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간혹 열사병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게 교류하면서 마을 회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마을 회관은 뭐 냉난방 무조건 잘 돼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긴 하나 요거를 그 어르신들만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다가 이어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지다 보면은 뭐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해서 이렇게 안 되고 탈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돌봄을 받는다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나 취약한 시민들이 있는 조건을 잘 찾아내서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봄 정책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돌봄의 그 양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평준화가 되어서 모두가 골고루 돌봄의 혜택을 잘 받았으면은 좋겠다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4-2 의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하려면은 그만한 기초적인 조직화가 체계화가 돼야 되니까 이 광역 같은 경우에 모든 지역이 다 골고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조건을 잘 갖추는 것이 돌봄을 하는데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3하고 4 의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은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접근성이 좋은 로컬푸드 매장과 식당 운영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친환경 농업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걸 조금 넘어서서 좀 새로운 농업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걸 생태 농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과 생태 농업의 이제 용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도시농업 확대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북이 이 산림 자원이 많죠. 바다가 없는 대신, 그래서 산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5-3에서 식품의 손실과 폐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사실 뭐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크게는 이거를 조례 등으로 좀 법제화를 함으로써 좀 해결해보자. 이걸 단지 어떤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식품의 손실과 폐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손실 폐기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지금 산업계에서 혹은 뭐 식당이나 학교 급식이나 뭐 등등 이런 유통 구조 전체에서 뭐냐면 이제 규격화된 농산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농업에서도 규격화된 농산물 출하가 사실은 시장에서 강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규격화에 들어가지 않는 많은 농산물이나 식품들이 이제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업과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에서 꼭 추진했으면 하는 의제는 5-2번 충청북도 내 생태농업 면적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이 부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순환 경제인가요?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이 있어서 이거를 감량 목표 4%로 했지만 이걸 7에서 8%로 상향 조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밖에 텃밭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냉매제 사용 이런 것들을 좀 기존의 냉매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자 책임제도 확대, 그다음에 이제 축산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 축산업에서도 폐기물이나 부산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탄소 감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모여서 얘기를 좀 했고요. 일단 그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부지 활용 고려라든지 시민 태양광 확대, 그다음에 태양광 기금 마련, 시민 태양광 운동 확대 이런 것들을 쭉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도 DAU 대비, 즉 소비 전망 대비 감축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도 2018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준 연도 대비 그 탄소 감축 전망 또 에너지 감축 전망이 분명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에너지 전환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에너지 자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자립이 LNG 발전소라든지 LNG 추출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또다시 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고요. 또한 에너지 공공성 차원에서 에너지 공공성을 확대하려면 물론 민간에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충북 에너지공사 등을 통해가지고 형태적으로 충청북도가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태양광 말고 다른 재생에너지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음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탕도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그 축산업 때문에 툭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이오가스로 추진하는 사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미오톤의 수질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좀 나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시민에게 체계적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기후 일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충남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충남의 화력발전소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있는데 이 기금이 태양광을 하려고 할 때 공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기업의 또 친환경 기술 확보나 이런 것처럼 기업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민과 노동자들에게 명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좀 신박한 얘기입니다. 기후 일자리 얘기인데요. 그래서 태양광과 관련돼서 상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것과 관련돼서 발전 문제를 해결을 돕는 이런 일자리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기후 활동가뿐만 아니라 에너지 컨설턴트와 같은 곳으로 확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일자리가 양질의 좋은 일자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공 일자리들의 특성은 처음 얘기와는 다르게 단기 일자리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후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공공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 잡아야 실제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5그룹 발표드리겠습니다. 5그룹은
크게 이제 건물 부분에서 이제 주거와 비거주에 대한 그 의제를 좀 다뤘고요. 또 8번에서 교통, 수송.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건물 부분 이제 극복의 중요도도 상당한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7-1의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역의 조례를 만드는 것들이 좀 가장 기준을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고, 또한, 이걸로 이제 롤모델을 좀 만드는 것. 청주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걸 제안을 주셨는데요. 이게 명암타워 같은 지금, 명암타워가 2023년인가에 이제 청주시로 기속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냅두지 말고,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좀 복합적인 제로 에너지 건물로 만들어 갖고, 시민들이 제로 에너지 건물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 집도, 아니, 우리 뭐 지역의 건물들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들을 인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안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단독주택의 태양광 달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태양광 달기가 어려운 사항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좀 측면에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와 신축 에너지 건물의 강력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좀 단열에 대한 지원들이 시나 도에서 좀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좀 제시가 됐고요. 또한 그 도의 녹색건축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지자체 각 시군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고, 없으면은 기초지자체까지 녹색건축 기본계획이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하고, 산업단지 재생에너지의 설치 시 인센티브 정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에너지 자립률이 20%라고 하는데 상향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 에너지 자립률, 그러니까 녹색 건축물 에너지 자료를 얘기했을 때 그 등급이 너무 낮아갖고 이 등급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2 민간 건축물 중심으로 건물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2024년까지 그린 모델 지원한 확대 방안에 의지해서는 지금 기후 에너지에 취약한 일을 지원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집수리 지원센터를 기반을 구축하고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학교에서 그 재생에너지 그 목표치가 없어갖고, 이거에 대한 목표치를 좀 도하고 같이 민간에서 좀 제안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50% 이상 그린 모델링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공공건축물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건축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에서도 이제 그린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의견이 좀 그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정이나 상가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 컨설팅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가정이나 상가의 비산업 부분에 그 에너지 진단을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온실가스 절감하고 이어지는 것들이 좀 효과가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시나 도의 정책과 연결시켜주는 종합 에너지 종합 진단사 같은 분이 양성해갖고 지역에 이렇게 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부분은 저희가 쉽게 바꿀 수 있지는 못하는 의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다이어트로 신교통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 정비가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 확보가 필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좀 이렇게 다니기 힘든 교통 체계를 만들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이것에 따른 불에 대한 그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하고, 청주시 녹색교통 체계가 지금 많이 좀, 그러니까 청주시가 이제 T자형 지금 구조인데, 그 대중교통 체계가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외곽에 있는 시민들이 좀 이용하기 쉬운 녹색교통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뭐 자전거 도로 확충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제한이 되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충청북도가 일단 그 버스에 관련해서 이제 그 시군에 이동하는 그 대중교통 체제가 지금 많이 부족해갖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한됐고, 또 한 가지로 뭐 시내에 들어올 때 한수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청주시에 이용할 때 대중교통을 좀 용이할 수 있도록 한수 주차장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당장 반영되기 어려우면은 그 시민들에게 걷기나 뭐 이렇게 뭐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상 5그룹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1그룹은 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의제로 계획 목표 지표에서 지금 청주시의 2025년까지 25%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에서,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 2023년부터 2025년인데, 좀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20%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래도 그 정도의 목표는 실천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이제 충청북도만의 다양하게 이슈가 있어요. 시멘트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 문제를 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의제로 녹색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 지표 구축을 했는데, 현재 지속 가능 발전을 총폭 지표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탄소 중립에 맞춰서 재정비하고 또 목표에 맞는 지표도 좀 재설계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민간이 다 같이 정교하고 이행 평가 체계를 좀 환류 체계를 마련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취약계층, 농업, 먹거리, 농촌 상황에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농촌 지역이라서요. 거기에 대한 지표를 꼭 넣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의제로는 생태계, 생물 다양성, 산림 보존에 대한 지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충청북도 생물종 보호와 동식물 서식지 회복을 위한 산림축을 중심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생태보건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생태계하고 산림 보존을 좀 강조해야 된다. 이 부분은 11번 부분에 좀 강조해서 별도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지표로 사용을 하려면 생태계 지표 중에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산림이 어떻게 지금 다양한 지표 중요하지만 생태계 얼마큼 없어지느냐에 대한 지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도시공원 면적은 잘 언급이 잘 되었지만 산림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벌채에 대한 것들을 이 벌채 부분을 민간 부분에 대한 벌채도 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고해서 그거에 대한 지표를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서 사유지하고 국유지에서 그런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의제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녹색 전환 이행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충청북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누적된 환경 보전 기금이 약 400원으로 충청북도 탄소 중립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던가 이행 방안 실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기금 중에 마련 하나로 환경보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보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은 전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고 또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 기후 정의에 대해서도 빼놓지 말고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에 대해서도 폭넓게 사용이 된다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산업 부분과 비산업 부분에 대해 잘 사용돼야 되고 어차피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국가에서 나온 정책금도 있으니까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이행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의제로서 충청북도 2023년까지 참여협력 구조를 중심하여 5개 기관의 연대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거버넌스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반에서의 거버넌스는 참여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화 방안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만의
북도만의 참여 협력 구조를 강조해서 거버넌스 플러스 실행 조직에 대한 방안이 좀 나왔고요. 시민단체의 충북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 시민사회 영역에 있어서 참여 협력 구조에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시민사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간의 연대가 좀 많이 해야지만 그러니까 오해와 갈등의 요소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저희 1그룹에 이것만은 하자라는 세 가지 의제는 충북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산업인 시멘트 업체에 대한 탄소 적립 특별 대책을 세우자. 그 북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의제로 삼아봤고요. 또 두 번째는 참여협력 구조 반드시 만들자. 충북의 녹색 전환 네트워크를 반드시 만들자는 의제로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반드시 산림 보존을 넣자. 산림 벌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세 가지의 저희의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그룹은 특별 의제까지 또 말씀해 주셨네요. 이것들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여무이사님이 또 자문도 많이 주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졌고 또 오늘 여기에서도 또 많이 취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채팅방에도 지금 또 별도로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요거 좀 잠깐 읽을까요? 최시영 님이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친환경 인증제도의 문제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림 관리 중심으로 순환경제 개념과 구축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 보통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산림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충북의 목재 자원이 탄소 중립에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RPCC에서 제시한 39가지 농업 관련 탄소 저감 농법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농가가 있다면 생태 농업 면정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축순환 농법이 아니라 인축순환 농법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지역 목재 사용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목재가 철근과 콘크리트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거는 맞는데 목재를 건물에 아마 하기에는 조금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또 목재를 또 나무로 대야 되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 그리고 충북 환경교육에서 미래지향 환경교육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상한 연구원님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토론에서 나온 이 귀한 이야기들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다 취합하여서 보고서에 꼭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